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맞짱뜨기 49번째 영상으로서 도둑놈을 넘어서 날강도 같은 보험회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지고 계약자는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 즉 고지 의무를 지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은 가차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의무인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게을리 해놓고 계약자의 의무만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도 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가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응당일에 보험회사에 성실히 납부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 반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성실하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데, 이것 역시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 날짜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납입 최고 기간 마지막 날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1일날 가차없이 보험계약은 효력 상실이 되고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볼 것도 없이 바로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 반대로 보험회사가 지는 보험금 지급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상법을 살펴보면은 상법 제658조 보험금의 지급 규정을 보면은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제5편 이 보험편의 규정은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약정으로, 약정이라는 것은 뭐 보험 약관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구두로 정한다든가 그런 약정으로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고 보험회사한테 보험회사한테 유리하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도 상법의 제5편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상법 제663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해서 상법에 정한 내용보다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거나 보험회사한테 유리하게끔 법률도 만들고 어떠한 규정도 만들어서 미꾸라지 새끼처럼 이리저리 빠져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상법의 보험금 지급기일은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하한 이유를 대지 말고 이 상법에서 정한 규정 10일 이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험약관에서는 어떻게 변경했는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약관은 2000년 이전의 보험약관입니다. 회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 이 3일 이내에 지급해 준다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아까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었죠.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가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때는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법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던 약관이 2000년 이후에서부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약관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험 약관을 보면은 제1항의 규정은 2000년 전의 약관과 유사합니다. 다만 이것도 상법을 비스름하게 일반 계약자들은 잘 모르게끔 교묘하게 보험금 지급 일자를 며칠씩 뒤로 미뤘습니다. 잘 보세요. 상법에는 3일 이내라 그랬습니다. 10일 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개정된 약관을 보면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내와 10영업일 이내는 틀립니다. 10일 이내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무조건 1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뜻이고 10영업일 이내라는 것은 영업하는 일수만 계산해서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빼고 어떤 국경일, 공휴일 이런 것은 빼고 정상적으로 보험회사가 업무를 보는 그 영업일수만 계산해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끼거나 명절이 끼거나 이러면은 적게는 2, 3일부터 많게는 4, 5일까지 보험금 지급을 상법에 비해서 지연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갑니다.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아까 3일 또는 10일을 말합니다. 이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이 보험금 가지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미리 선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의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정합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10일이라는 것이 30일로다가 이제 늘어납니다. 이 30일로 늘리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국회의원을 쏙닥거려서 보험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 입김이 많이 작용된 거죠.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10일이 아니라 30 영업일까지도 보험금을 지연 지급해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역시 상법에 비해서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효라고 봐야 맞습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가 30 영업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는 그러한 보험금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두 번째 보험 분쟁 조정이 신청되었을 때, 세 번째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네 번째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섯 번째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및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단서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경우에는 3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보양보해서 보험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10일을 못 지키면은 자기네들이 쑥덕거려서 만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소송이 제기되거나 보험 분쟁 조정이 신청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 사고라든가 이런 거가 아니라면은 30 영업일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 구독자분들도 느끼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30일이 아니라 3달, 4달, 5달, 심지어 1, 2년이 지나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험회사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제 날짜에 안 낸다. 그러면 못 낼 이유가 계약자한테도 있을 겁니다. 월급이 제 날짜에 안 나와서 생활비를 대기도 바빠서 보험료를 못 낸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가족 중에 누가 중병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병원비를 많이 지출해서 좀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좀 힘들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건데, 그런 사유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보험회사가 실효를 안 시키고 봐줍니까? 어린 반푼아치도 없죠. 이달 예를 들어서 10일 날 내야 되는 보험료를 못 내면은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근데 다음 달 말일까지 못 내면은 그 다음 달 1일자로
보험계약은 실효가 돼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이런 힘든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납입을 못했구나 해서 실효가 된 계약으로 사망을 했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금 지급하는 사례는 저는 3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상법에 정한 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작 상법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상법에서 3일 또는 조사가 필요하면 1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하는, 이거는 상법 제663조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쥐새끼 같은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 국회를 들쑤셔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법률의 제정을 만들어서 계약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손해사정 비용도 상법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것이 상법의 규정인데 이것도 쥐새끼 같은 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을 꼬셨는지 금융위원회에 누구를 꼬셨는지 보험업 감독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는 계약자나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4가지로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실상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다 1, 2에 해당되는 것이지 3, 4에 해당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그거 역시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상법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해놨지만 계약자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누군가를 실무자를 꼬드겨서 그렇게 만든 규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고 보험업 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손해사정 비용을 계약자한테 떠넘겼다면 그 실무자들은 권리남용이라고 하죠.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또 상법이 우선인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상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 해놨으면은 이 특별법이 그 상법의 강행 법규를 위반해서 1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하게끔 해놓은 것을 30영업일 이내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도 분명히 상법의 위배에 대해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의 이 입김에 좌지우지 되면서 보험회사한테 유리하고 계약자한테 불리한 이런 규정이나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나 관리감독기관은 저의 이 진심된 이러한 호소를 잘 새기셔서 보험계약자의 횡포를 바로잡고 건전한 보험제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30일, 늦어도 30 영업일 이내에는 다 지급을 하고 되어 있는데 30 영업일이 넘어도 보험사고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거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5조 2항에 보면은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하거나 불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0 영업일이 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뭐 사고 조사 중이다 이러면은 그 같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30일이 넘도록 보험 사고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다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자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도 상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즉 계약 당사자가 다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그러한 건전한 보험 제도가 정착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